자, 됐죠? 자, 수업 시작합시다. 손 들어봐. 안녕. 경. 오케이. 자, 우리 모두, 아이고. 쏘리. 이번 달부터는 여기서부터 다시. 죄송합니다. 현우도 계속 크게 앉을 거지? 현우나 윤정이나 경은 잘 들어서 내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 요거 이제 아이패드 화면 녹화를 하고 요걸 같이 할 거니까 내가 이거 안 하고 시작하면 사인 한번 줘. 잘 들어. 자, 띡 소리 난다. 소리 들었지? 요게 이제 아이패드 화면 녹화하는 소리인데 요거 소리 같이 나서 이제 유튜브 이제 만드는 재미가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다시. 아이. 이름 까먹었다. 수민 우리 학생 4명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아이씨 됐지? 우리 다음 주부터 약속하자. 10분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음료수 한 잔씩 사기. 콜? 오케이 됐어. 자, 좀 지금부터 자 강의 시작합시다. 안녕. 2026년 우리 이제 행정학 합격을 위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재는 맨 앞에 1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유튜브 있죠. 유튜브 정경호만 치면 제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정경호 옆에 행정학을 쳐야 됩니다. 알았죠? 별표 한번 쳐주시고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나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 2026년 대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2025년 7월부터 우리가 이제 좀 시작하는데 12월까지 뭐 달달이 학습 목표를 정하는 거는 너무 하드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론보다는 문제풀이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 그래서 5월 달에는 국가직이고 6월 달에는 지방직, 7월 달에는 군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월에 여러분 1월에 문제풀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요게 가장 중요한데, 자,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문제풀이를 한다는 말은 모든 행정학의 진도를 다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한 70점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과정을 통해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요 하나만 지키면 돼요. 자, 해봅시다. 메테도 3회독 같이 시작. 3회독 다시 메테도 3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3회독을 하고 약간의 기출문제 풀이가 한 5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눠준 10년 기출 문제가 그죠? 한 1400 몇 페이지인데 하여튼 5분의 1 정도 제가 진도 나가는 것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1년 과정을 등록하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7월부터 해서 최소 다 따라오면 몇 회독을 해요? 7, 8, 9, 9, 10, 11, 12 이렇게 해서 몇 회독? 3회독 정도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복습 몇 회독? 1회독.
자, 다시 뭐라고요? 이거 하나만 전제합시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업 안 빠지고, 알았죠? 뭐 사실 한두 번 빠지는 건 내가 봐줄 수 있는데, 그죠? 뭐 한 달씩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수업 안 빠지고 12월까지만 들으면 내년 합격에 제가 보기에는 7부 능선은 올라왔어요. 그죠? 다시 그래서 지금부터 3회독 하는데 저하고 수업하면서 3회독 하고 기출풀이 요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우리 매전 복습하면서 기출문제 풀이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풀어보면 더 좋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책임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복습 1회독. 자, 복습 1회독은 다시 첫 번째. 꼼꼼하게 읽어보는 정독 1회독이 있고, 이게 가장 추천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속독. 이제 요거하고 요거 비슷한데, 최소한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요번 주에 진도 나가면 다음 주 시험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쭉 한번 보고 와야 돼. 알았죠? 뭐 하나 꼼꼼하게 1시간 정도 읽어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속독은 한 20분이면 눈팅은 한 5분 아시겠죠? 쑥 이렇게 지난주에 뭐 했는지만 확인해 주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이거죠. 제가 진도 나가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늦으면 일요일 정도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가 전부 다 복습 문제거든요. 복습 문제 풀면서 같이 일회독 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뭐 저 이제 속마음 뭡니까? 유튜브 일회독 유튜브로 구독 좀 해줘. 구독했어? 아이, 어서 봐. 남학생 이름이 뭐였지, 내가? 재준. 선생님 유튜브 구독했어? 너도 안 했지? 야,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한 번쯤. 아이, 그럼 내가 첫째 시간 끝나고 내 유튜브 구독자가 6명 증가하면 내가 오늘 음료수 한번 쏜다. 아이, 유튜브 이제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 그 다음 주부터 꾸준히 다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 다시 돌아와서 재준아, 저기 원장님한테 이거 하나만 달라 그래. 이거 이거 없네. 미안. 윤정, 거기 군무원 시험에 학생들 많이 왔던가? 한 반에 한 반 정도 빠졌어? 아니면 더 많아? 저희 20명 중에 4명 빼고. 그래? 와, 요즘엔 웬만하면 다 하는구나. 고마워. 요즘 고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제 7월부터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모든 과목에서 공통점 뭐라고요? 내년 1월달에 문제풀이를 웬만큼 문제가 답은 안 맞추더라도 이 문제의 내용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해야 돼요, 그죠? 다르게 말하면 그냥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학원 빠져도 되지만 그냥 이제 학원 안 빠지고 그냥 학원만 꾸준히 따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 웬만하면 다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잠깐만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작합시다. 자, 요 한 단어만 기억하시죠. 행정은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 다시 행정은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정부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그죠?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형태로 그립니다, 그죠?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조직. 우리는 국가 조직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국가 조직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조직 속에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라 그러죠, 그죠? 공무원. 민간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런 사람 공무원을 뽑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슨 행정? 인사행정이라고 그러죠, 인사행정. 자, 근데 실제로 정부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정부가 쓰는 돈을 뭐라 그런다? 예산이라고. 다시 정부가 쓰는 돈 예산. 그래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행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산을 관리하는 건 재무행정, 인사행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은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 보통 정부의 활동은 이렇게 3개 아니면 4개. 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정책이라 그러죠. 국방정책, 출산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뭐 웬만하면 정책은 뭐라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뭐라 그런다? 정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조인재. 자, 같이 제가 앞으로 시작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제가 크게 할 테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따라해요. 알았죠? 시작. 정조인재. 다시 정부가 하는 일을 뭐라 그런다? 정조인재. 근데 이제 정부가 이런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자, 이제 요번 달 말에 받게 되죠, 그죠? 15만 원, 뭐 25만 원씩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 정책, 민생지원금 같은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투입, 요구죠.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요? 누가 요구하는 정책?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국민들의 요구는 우리 대의민주 원리 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출 방식이 뭐죠?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선거와 투표죠.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정당들이 이런 정책 하겠다라고 내세우면 그걸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하면 그런 정책을 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입을 결정하는 국민의 요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요구, 맞죠? 사회적 요구라고 합니다, 그죠? 국민의 요구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안으로 들어오면 정부가 정조인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투입이면 나가는 거는 산출이겠죠, 그죠? 그죠? 산출, 결과입니다, 결과. 자, 보통 정부 활동의 결과물을 공공재, 공공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그죠? 마음 놓고 내가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는 무슨 서비스? 치안 서비스, 경찰 서비스가 있죠, 그죠?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남지만 하는 거는 무슨 서비스? 국방 서비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거는 무슨 서비스? 외교 서비스. 이런 정부가 제공하는 결과물을 우리 뭐라 한다? 공공재, 공공 서비스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좁게 정의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공공재, 공공 서비스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버스 환승하는 썸남 만나러 가는데 버스 환승할 때 여러분들은 환승하면서 돈 안 내지만 인천시에서 그 돈을 보조해 주죠, 버스 회사한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는 공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사실 더 사적인 일은 뭡니까?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지 안 할지는 정말 전형적인 너무나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무슨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인데 최근에는 출산을 하면 뭐 장려금을 준다, 산후조원을 준다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죠. 그것은
요즘에는 이 모든 것들을 공공가치 구현이라고 해서 아주 다시 공공가치 구현. 자, 갑니다. 자, 준비됐죠? 행정은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이고, 자, 투입으로 행정을 정의하면 사회적 요구,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이죠. 결과로 정의하면 뭘 구현하는 활동? 공공가치 구현 활동. 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봤죠, 그죠? 행정의 결과는 뭐라? 뭘 구현하는 활동? 공익을 달성하는 활동.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활동. 자, 투입할 결과로 바꿀 때 이걸 전환이라 그래요. 전환 또는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전환 또는 변환으로 행정을 정의하면 누구의 활동이다? 정부의 활동. 다시 무슨 활동? 정부의 활동. 그럼 투입, 전환, 산출이죠. 그럼 다시 이제 이게 쭉 돌아오면서 피드백이 됩니다. 이게 피드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한글로 바꾸기 좀 애매한 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런다? 환류라고 하죠.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뭐? 환류입니다. 뭐에 대한 환류다? 행정에 대한 환류이기 때문에 무슨 환류? 행정 환류. 환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가 제공되면 아, 나는 좋아, 나빠. 그죠? 왜 이게 문제야? 그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행정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나쁜 거는 뭐 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되겠죠. 그죠? 행정 책임, 행정 통제, 행정 개혁은 뭔가 행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요? 야,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이거 바꿔야 되는 거니까 뭐죠? 피드백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떻게, 아, 그 동작이 좀 이상해, 좀 바꿔. 이게 뭐요? 피드백이죠. 그죠? 책임, 통제, 개혁이 행정 관료입니다. 자,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행정은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이고, 세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이죠. 다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활동이고, 정부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활동을 정조인재, 다시 뭐라고요? 정조인재로 나눠서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행정 외부에서 행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라고 해서 무슨 환경? 행정 환경. 여러분 바깥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가정 환경이라고 그러죠.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은 자연 환경이죠. 그러면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슨 환경? 행정 환경이 되겠죠. 뭐 정치적 환경도 있고 경제적 환경도 있고 사회적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환경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게 무경계 무슨 사회? 위험사회.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아 국가 중에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예요. 2024년부터 진입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약 5천만 명이거든요. 그 인구의 몇 프로? 5%, 25. 지금 우리나라의 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무등록자들 있잖아요. 그죠?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외국인이라 그럴까요? 뭐 다문화, 우리하고 인종이 다른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으면 조금 배려해주고 신경 써줘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다? 다인종,
다문화. 여러분들이 여기 인천이잖아요. 인천 대부분 다 인천 사시죠? 인천이 여러분 광역시 중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가장 많은 광역시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좀 어린 분들은 주위 친구 중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한두 명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문화 친구가 엄청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우리 딸은 08년생인데 그냥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꼬마 때 친구로 만나니까 그냥 걔는 뭐 걔가 다문화 자녀인지 신경을 안 써. 제가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럼 뭐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 가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신기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인데 하여튼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휴 쓰레기 같은 아빠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자기 친구한테 관심도 없다가 다문화 자녀라 그러니까 뭐 야 한국말 잘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자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의 자기가 한국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제고해주자, 성장, 뭐 일자리 만들어달라 많은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뭐라 그래 이걸?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자, 그리고 조직, 인사, 예산, 우리 정조 인재를 통해서 공공재, 공공 서비스를 생산 분배하면 이제 우리 다시 환류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첫 배경 설명이었고, 그래서 좋은 행정은 요 하나만 다시 하면 됐습니다. 좋은 행정은 세 가지만 잘하면 되죠, 뭐죠?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면 되죠. 그리고 정조 인재라는 정부 활동이 제대로 이룩되면 되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뭐가 구현되면 돼요? 공공가치가 구현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고, 이제 자, 우리 이제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유튜브 구독자 기대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주일 내에 꼬박꼬박 업로드 할 테니까 그거 잘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카톡 제 아이디 있죠? 제가 정경호니까 정의 경호를 영어로 이제 가이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JUNG. 근데 가보면 이렇게 다막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질문하시면 되겠고, 자, 1편 행정학의 기초 이론이 있고요. 2장 행정 환경 미줄짝 맨 1페이지, 교재 1페이지. 자, 여기 한번 써보시죠. 뭐 국민의 요구를 쓰든지 또는 사회적 요구를 쓰든지, 그죠? 행정 환경은 국민의 요구, 사회적 요구.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 요겁니다. 행정 외부에 존재하면서 행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런다? 행정 환경. 다시 뭐라고요? 행정 외부에 존재하면서 행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행정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이제 정조 인재에 관련된 기본적인 운영 방침을 행정학의 무슨 법? 접근 방법입니다. 그죠? 뭐 접근 방법 위에다가 모형 쓰시고 이론, 역사. 앞으로 행정학에서 요 4개는 같은 말입니다. 행정 모형, 행정 이론, 행정학의 접근법은 거의 대부분 행정학의 역사적인 진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 꼭 좀 적어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2편 보시면 정책론 또는 정책학이 나와 있죠, 그죠?
됐습니다. 위에다 쓰시죠. 정책론, 정책학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 다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면 그냥 뭐라고? 기본 방침. 다시 뭐라고?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 문제라고 적어줘야 좋죠, 그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정부가 두와 나투입니다. 두와 나투. 뭘 하겠다, 안 하겠다. 그죠? 이걸 행정법에는 뭐라 그래요? 뭘 하겠다는 건 작위라 그러죠. 안 하겠다는 건 뭐라 그래요? 부작이라 그러죠. 자, 정부가 저런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뭘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을 뭐라 그래요? 정책이라 그러는데,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매덕 규제 6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도록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책인데, 그때는 여러분 대책,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정책이란 말보다는 대책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홍수 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홍수 대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대책, 시책, 방침, 입장, 때로는 어떤 견해는 좀 그렇고 그래서 됐습니다. 요 단어들이 팔러시, 보통 이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번역하죠, 그죠? 요 네 개의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딱 대책이라고 하니까 딱 느낌 있죠, 그죠? 뭘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멋있게 표현하면 행동 방침이라 그래요. 행동 방침. 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부동산을 좀 안정시켜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라는 대책, 시책, 방침, 맞죠? 뭘 했다? 정책을 했다. 자, 정책은 뭐라고요? 두와 나투. 무슨 방침? 행동 방침. 행동 방침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시면 2페이지에 3편 행정조직 됐죠? 행정조직 3개만 써보시죠. 조직은 목표가 있고요. 사람들, 조직을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그죠? 조직은 무슨 시스템? 협동 시스템. 조직은 무슨 시스템? 협동 시스템.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스템, 그죠? 정보 시스템. 좀 시스템적으로 생각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해. 현우는 시스템을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볼래? 시스템, 영어잖아. 한국어로. 구조. 윤정은 시스템. 재준 시스템. 보통은 체제라고 번역 많이 하고요. 체계라고도 번역하고 제도라고도 번역하는데 보통 요 두 개로 많이 번역하죠, 그죠? 협동 체제, 협동 시스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하는 곳, 협동으로 하는 곳을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조직이라고 합니다. 축구팀은 축구팀의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축구팀을 포괄할 수 있는 목표가 뭡니까? 윈, 그죠? 이기는 거죠. 모든 축구팀들의 목표는 뭡니까?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학원의 목표는 뭐예요? 수익 창출도 되지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 축구를 몇 명? 11명이 협동을 합니다.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협동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페이지 보시면 4편 인사행정이고 최근에는 인적자원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옆에 위에 한번 써보시죠. 사람을 뽑고, 이걸 채용이라 그러죠, 그죠? 사람을 뽑고 능력을 개발하고 사기 관리하는.
인사행정은 사람을 뽑는 것을 이거는 이제 우리 살아오면서 많이 들어봤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채용이라고 하죠. 그죠? 채용. 그 다음에 무슨 개발? 능력 개발. 무슨 관리? 사기 관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 인사행정이다. 인사행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5편. 재무행정입니다. 그죠? 예산론, 공공재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세 개는 구분하지 않고 쓰입니다. 알았죠? 다시 뭐라고요? 우리 예산을 관리하는 걸 무슨 행정? 재무행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산은 위에다가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이렇게 4단계죠. 앞으로 제가 그냥 편심직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편심직결. 다시 뭐라고요? 편심직결.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라는 4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죠? 현우는 요 편심직결, 편성, 심의 이런 말 들어봤어? 너 고등학교 북한에서 나왔니? 야, 웃어라.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예능을 다큐로 받지 말고 좀 예능으로 받아줘. 알았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슨 과정? 예산 과정이고, 사람을 채용하고 능력 개발하고 사기 관리하는 것은 무슨 과정? 인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6편 가보시면 행정 환류죠. 그죠? 그 2장에 보면 책임 밑에 의무 쓰시고, 의무, 통제 밑에다가 시정조치 쓰시고, 시정조치, 개혁, 의도적 변화 쓰시고, 의도적 변화, 노력까지 써주면 좋습니다. 개혁은 뭐라고요? 개혁은 이런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책임이란 말은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이제 여러분들 20살 됐을 때 부모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네가 더 많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책임은 뭐라고요? 의무. 통제를 한다는 말은 좀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슨 조치? 시정 조치. 개혁은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 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까지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처음 들을지는 모르겠다. 그죠? 95년 우리나라 행정은 95년 전과 후로 나누는데 95년 5월 10일이 그냥 무슨 날인지 아냐? 틀렸어. 95년 5월 10일이 제가 제대한 날입니다. 진짜야.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어. 그죠? 얼마나 기쁜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대하고 열심히 술 퍼먹고 있었는데 95년 6월 23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잠깐만 얘기해. 요건 이제 요즘에 행정학은 여기까지 시험이 나옵니다. 5.16은 여러분 국사 공부를 잠깐 하면 5.16은 16을 거꾸로 하면 돼요. 5.16은 몇 년도? 61년도 있었거든요. 61년도.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민주정을 다 없애버리고 군정을 실시했죠.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요때 우리가 195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됐는데 요때 폐지예요. 폐지. 그렇게 하다가 91년이니까 딱 몇 년? 30년 동안, 그죠?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안 하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를 했어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안 했습니다. 그죠? 소연, 늦게 왔으니까 질문 많이 받아야 되겠지. 지방의원 임기가 몇 년이야? 맞습니다. 4년이죠. 해봅시다. 91년부터 92, 93, 94, 95년이니 몇 년째요?
4년째니까 95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하면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됐고, 해필이면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5년이니까, 그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재밌죠? 그죠? 긴 역사를 이제는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딱 동률이죠. 지방자치를 안 한 지가 30년이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한 지는 몇 년? 30년 되는 해죠. 그러니까, 한 40세 이상들은 자기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천시 인구 중에 40세 미만이 많을 것 같아요? 40세 이상이 많을 것 같아요? 40세 이상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 중에서 여러분, 지방자치를 안 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아. 여러분들은 지금 요 정도는 아니니까, 다 이제 지금은 95년 이후에 출생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 뜨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 때부터 지방자치 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좋았지. 왜? 학교 안 가니까. 선거는 학교 안 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민주주의가 비가역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인천시장 우리가 뽑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지. 구청장 우리가 뽑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잖아. 나는 아직도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할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요. 이게 행정에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장은 요때는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뽑혀요? 시민들한테 뽑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관에서 임명한다 그래서 관선이라 그러고, 그죠? 민선입니다. 민선. 그죠? 앞에 아이센터 줘야 돼요. 이름이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민선이 돼야지 사람 이름이고, 그죠? 민선이야, 민선. 관선, 민선. 그러니까 우리가 4, 7, 20, 4, 8, 2, 32, 4부. 한턴 지금 아마 민선 6기인가 7일 겁니다. 대충 계산하면 그렇게 노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선의 시대 되니까 이제 지방 행정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이 볼 일은 없겠지만 90년대에 이전에 옛날에 행정학 교과서는 지방 행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지방 행정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90년대 초중반부터 지방 행정에 대한 책들이 출간되면서 행정학에서도 7편 무슨 행정? 지방 행정이 시험 나옵니다. 그죠? 지방 행정이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7편 보시면 바로 무슨 행정? 지방 행정이라 하기도 하고요. 지방 자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지방 행정, 지방 자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은 핵심 단어는 자치권입니다. 자치권. 다시 뭐라고요? 자치권. 자치권. 예를 들면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의 관련된 일을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입법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것도 참 좋죠. 조직.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어디다 건설하고 요거 없애고 요거 합치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다 결정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인천시에서 인천 시민들이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치, 조직권, 그리고 인사, 재정. 그래서 우리가 자치, 조직, 인사,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인사, 사무, 업무죠. 자치 사무, 재정,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뭐라고요? 자치권을 구현하는 과정인데, 자치권은 크게 입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뽑고 사무를 하고 돈을 지방 붙이는데 지방재정, 자치, 사무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냥 이제 객관적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개념은 잡아야 되고 어디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지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그죠?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맞죠? 자, 행정은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 투입으로 정의하면 국민의 요구, 사회적 요구 또는 행정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이죠. 결과로 정의해 보시면 공공가치구현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로 풀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활동이에요. 맞죠?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무슨 가치?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활동. 무슨 활동? 정부의 활동. 갑시다.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환경, 정조, 인재, 공공가치와 한류,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지방행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 이제 교재 좀 이따 보면 여기 이제 중요도 표시 보시죠. A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죄송합니다. A는 매우 중요, 필수항기 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B,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고득점 가능. C와 D는 여러분 나중에 그죠? 맨 마지막에 외우는 거 그죠? 그래서 주제별로 여러분 등급 표시가 없으면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공부량이 딱 나와 있죠, 그죠? A와 B를 암기하면 90점. 여러분들 90점 맞으면 합격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복습하실 때 손으로 쓰면서 복습하시든지 눈으로 하실 상관없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도 되고 또는 시간이 충분해도 자, 잘 돼서 여러분 수업을 12월까지 문제풀이 전까지 다 듣는다고 전제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2회독 정도, 3회독 정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 한 번 할 때 A, B를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이번 순환에는 뭐만 외우겠다? A만 확실히 외우겠다. 알았죠?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손으로 한 번씩 쓰면서 외우세요. 알았죠? 그 다음 할 때 또 뭘 외우겠다? B를 외우겠다. 그죠? C, D는 그냥 어떻습니까?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그죠? 나중에 A, B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중요도 표시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인 강의는 2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시죠.